자, 이번에는요. 북한 뭐 우리에게 막말을 한 게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일까.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죠. 북한 남측 설레발. 설레발. 이게 개인 간에 이런 표현 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노골적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죠. 성명을 냈어요. 북한과 미국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는 듯 비난을 퍼붓댔습니다. 남북 협력에 힘써달라는 뭐 사인인 듯하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성명 내용에 따르면요. 이른바 생일 축하 메시지. 그 논란이거든요. 북한과 미국 연락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요. 우리가 정의용 안보실장이 뭔가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받아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받아서 전달했다 그러는데 보란 듯이 무슨 소리야? 우린 따로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왜 나서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를 대긴급 전달한다면서 설레발을 쳤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요. 아마도 남조선은 조미 순회들 사이에 특별한 연락 통로가 따로 있다는 걸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이거 비아냥거린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트럼프가 김정은의 친서 보낸 줄도 모른 채 중재자 자처한 우리 당국.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 김정은의 생일 축하 메시지. 그러자 김계관, 미국에서 직접 받았는데 남측만 모르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 나온 겁니다. 외교 소식통, 한미 간의 소통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야당은 이런 얘기 계속합니다. 북한에 대한 짝사랑이다, 지금.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께 꼭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제 적절한 방법으로 북측에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북한이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렇게 거칠게 이 비난, 비아냥 뭐 말도 못합니다. 요즘에요. 왜 그럴까? 그걸 분석했습니다. 보시죠. 북한 노골적 남한 무시 그 배경엔 하노이에서 노딜 됐죠.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회담에서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노딜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불발 이거에 대한 강한 반감과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부 영변 내주면 미국이 양보할 것처럼 기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대가 무너지니까 북한이 이른바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북한, 한국이 배달 사고를 냈다고 불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거래한다. 중간에 우리 한국, 남한 못 낀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네. 진짜 북한 왜 그러는 겁니까? 제가 이제 뭐 통일부에도 있어봤고요. 예. 남북 관계를 뭐 공부도 해봤는데 예. 북한이 협상에 나오는 그 기준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실리가 있느냐, 예. 실리가 있느냐. 또 하나는 협상의 대상자가 실제적인 권한이 있느냐. 딱 이 예.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기준이. 근데 이제 북한이 볼 때 예. 지금 우리나라가 실권과 실리를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걸 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하는 거는 예. 조금 생각을 좀 바꾸면 그래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좀 더 세게 뭔가 좀, 강하게 해봐라. 예, 강하게 해봐라. 이런 것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입장은 뭐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저거를 그럼 비아냥거리니까 기분 나쁘다라고만 생각할 것이냐?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 전쟁입니다. 전쟁. 이란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분위기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오판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항기를 격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긴장이 에스컬레이트가 되면 오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비아냥이라고도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또 대외적으로 그런 식으로 맞대응을 해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평화 관리를 일단 기본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건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최 위원은 청와대도 취재를 하시잖아요. 청와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청와대는 북한에게 계속 좋은 시그널을 줬는데 북한이 답을 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좋은 시그널을 계속 주는 겁니까?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남북 유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 쉽게 포기하기가 힘든 것이죠. 갑자기 유화 정책을 펴다가 힘을 바탕으로 한 현실주의적 정책을 펴기에는 지금까지 왔던 길이 너무 아까운 것이죠. 하지만 지금 매몰 비용이 아깝다고 해서 이 매몰 비용 때문에 더 나은 남북 관계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북한은 쉽게 지금 유화 정책을 다시 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입은 상처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하노이 노딜은 백전백승의 영웅 수령의 체면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있을 수 없는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더 큰 선물을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럴 힘이 있습니까? 뭘 줄 수가 있어요? 제재 완화가 북한이 바라는 것인데 미국이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펴기보다는 북한이 힘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당분간은 힘의 전술을 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국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가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일 관계를 좀 더 끈끈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대로 미국이 움직인다. 지금은 이웃나라 일본을 좀 조정해서 미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북한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재 문제 이런 거에서 미국을 움직여야 되는데 미국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일본과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가까운 나라부터 움직여서 미국을 우리 마음대로 좀 조율할 수 있도록 해서 북한에게 언제든지 유화 정책도 펼 수 있고 강한 힘의 전술도 펼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많이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이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거의 막말을 퍼붓거든요. 뭐 설레발 그리고 비아냥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압박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것이죠. 유엔 제재도 지금 2016년 이후에 갱신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갱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간격이 준다면 지금 이란이 미국을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무력이 아니라 경제 제재입니다. 북한도 경제 제재를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엔 제재를 갱신을 해서 더 강한 제재를 한다고 압박을 한다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한테는요. 북한이란 어떤 저런 실체가 있죠. 실체입니다. 북한이란 실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참 고민도 주고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지금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는데요. 내비게이션 얘기가 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죠. 이른바 이제 성폭행 의혹 가수 김건모 씨. 차량 압수수색. 그런데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저장을 하길래 지금 차량 압수수색은 여기에 뭔가 이제 기록이 돼 있다는 걸 전제를 까는 거잖아요. 그걸 보겠다라는 거고요. 경찰은 내비게이션 메모리 카드 분석, 과거 김건모 씨 동선 정보를 수집한다. 전문가들 이론적으로는 폐차 때까지 차량의 동선 정보가 모두 저장 가능하다. 포렌식 기법 동원할 때는 그 기록이 모두 복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차를 타고. 자, 장우기 변호사. 네. 지금 가수 김건모 씨를 둘러싼 이런 의혹 사건,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일단 아마 첫 소환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마 피해 여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 피해 여성이 피해를 당했다는 장소는 비교적 뭐 논현동의 한 유흥 주점이다라고 해서 특정을 했는데 그 시기는 2016년 8월경이다라고 해서 비교적 포괄적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원래는 휴대전화와 이 차량 두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휴대전화는 기각이 되고 이제 차량에 대해서만 이 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지금 내비게이션 그 이력을 뽑아보고 있는 건데 아마 이 범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일자와 장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조사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비게이션을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요즘은 휴대전화로도 많이 이제 내비게이션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렌식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김건모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그 영장 재신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정보, 어떤 그 당시에 그 문제가 된 시점에 어떤 기록을 확보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군요. 아무튼 뭐 내비게이션 얘기, 김건모 씨 얘기 기사가 좀 오늘 소개가 돼 있습니다.